오늘 리뷰할 책입니다. 유현준 교수의 책이고요. 알쓸신잡 보면 몇 편 정도 나왔던 거예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로마 제국과 몽골 제국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건물 중에 피라미드랑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권력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몽골 제국이 빨리 망한 이유는 바로,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고인돌을 바로 누가 지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현재 삼성동에 지어지고 있는 현대사옥은 무려 8.9배의 위치 에너지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보셨나요? 오늘 리뷰할 책입니다. 오늘도 운동 바짝 하고 들어가서 영상 하나 찍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유현준 교수의 책이고요. 알쓸신잡 보면 몇 편 정도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은 지금 익숙치 않아도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면 이 사람 한번 봤어 라고 떠올리실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의 책입니다. 오늘도 역시 30분 정도 워킹을 하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 바짝 하고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연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유현준 교수의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있지만은 이번에도 또 제가 기억에 남는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내용들은 뭐냐면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로마 제국과 몽골 제국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로마 제국은 1000년 이상 유지가 됐지만 그 넓은 영토를 가졌던 몽골 제국은 150년 만에 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재밌어가지고 이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건물 중에 피라미드랑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라미드와 만리장성 그 두 건물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건물일까, 어떤 것이 더 권력이 센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었던 건물일까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권력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 유현준 교수가 중간에 계산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해 놓은 내용을 보면서 사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거 결론을 도출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틀린 얘기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웠던 내용이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인이 SNS를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유현준 교수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 로마 제국과 몽골 제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 몽골 제국 다 굉장히 크고 광대한 영토를 가졌던 국가 중에 하나인데, 로마 제국은 굉장히 역사가 깊잖아요. 근데 몽골 제국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세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150년 정도 유지하다가 멸망했거든요. 과연 그 이유를 건축학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은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대국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국을 가졌는데도 왜 로마보다 길게 유지하지 못했을까? 많은 학자들은 그 이유를 몽골 제국의 근간은 말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말 때문에 더 오래 유지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가시나요? 뒷부분에 보면은 그 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말 때문에 본인들의 근거지인 몽골 초원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정복한 국가에서 본인들의 지배력을 강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제국을 유지하기 힘들었다라는 그런 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몽골 제국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원을 계속 달려야 되고 이동해야 되는 민족이죠. 그래서 이 말이 근간이었고 계속 이동하는 이런 습성 때문에 오래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건축가의 시점으로 봤을 때, 유현준 교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몽골 제국이 빨리 망한 이유는 바로 건축 문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어떻게 보면은 제국을 크게 유지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집트는 피라미드, 그 다음에 로마는 콜로세움, 중국은 만리장성,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나라를 대변하는 큰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유목민은 목초지를 따라서 계속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텐트에서 지냈고, 그랬기 때문에 무거운 건물을 짓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수긍하시나요? 반면에 몽골 민족은 정복지에 가서는 기마병답게 정말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귀신같이 나타나가지고 귀신같이 치고 빠지는 이런 전략을 구사했죠. 하지만은 텐트를 치고 그쪽을 정복하고 나서 텐트를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는 피비린내만이 남았다,
시체만이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들은 빠른 이동과 전쟁에는 굉장히 능했지만 무언가를 남기는 데에는 좀 미숙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거운 건축물을 남기는 게 왜 제국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것을 바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고인돌을 가지고 얘기를 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도 좀 드려볼게요. 우선 고인돌의 건축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고인돌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는 그 돌은 그 지역에서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돌을 가지고 만들었대요. 심지어 고인돌이 건축될 시기에는 수레바퀴나 이런 것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돌을 옮기는 데는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인돌을 보면 이렇게 기둥이 두 개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 큰 돌을 하나 딱 얹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큰 돌을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그 큰 돌을 얻는 거는 더 힘들었겠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간략히 말씀드리면 땅을 먼저 팝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둥이 되는 걸 먼저 이렇게 박아요. 바닥에 딱 박은 다음에 그게 박혔다 싶으면은 이 돌을 얹어야 되잖아요. 훨씬 더 무거운 돌을 얹기 위해서 여기다가 흙을 이렇게 쌓기 시작합니다. 흙을 둥그렇게 이렇게 크게 쌓아가지고 흙으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쌓고 나서 다시 흙을 파냅니다. 이런 과정을 다 마친 후에야 고인돌이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딱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었겠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고인돌을 바로 누가 지을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군대로 치면은 군단장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몇백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수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지었을까요? 유현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선사시대나 이럴 때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영토를 이렇게 차지하고 확장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만약에 옆에 있는 민족 몇십 명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쳐들어왔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딱 입구에 고인돌이 큰 게 하나 딱 서 있습니다. 그럼 그 고인돌이 의미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가지고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명령체계에 의해서 척척척척 만들어진 그런 나라다라는 그런 걸 뜻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쟁을 예방하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수긍하시나요? 또 이 부분을 보고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만리장성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만리장성의 길이는 한 9,000km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큰 만리장성 중에 중간에 1km 정도만 이렇게 뚫린다고 해도 1km면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군인들이 다 침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km만 뚫려도 9,000km의 만리장성 중에 8,999km의 나머지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다 알고 있음에도 이 만리장성을 지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실질적인 방어보다는 안팎으로 그거를 과시하기 위한 용도가 훨씬 더 그 목적이 더 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집트나 로마 얘기를 해볼까요? 이집트나 로마도 다른 제국을 정복하고 나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를 건설했고 로마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수긍이 되시나요?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피라미드와 만리장성, 과연 어떤 건물이 더 크고 어떤 건물이 더 위대한 건물일까? 라고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라미드는 높게 쌓으려고 굉장히 힘들었던 건축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리장성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긴 건물이죠. 특징이 조금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도 이렇게 뭐가 더 낫다라고 따지기 어려운 건물이지만은 여기서는 권력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현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피라미드를 건축한 파라오도 대단한 권력자고 만리장성을 건축한 진시 황제도 굉장한 권력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둘이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까? 라고 본인이 호기심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공식들이 설명이 되는데 그 복잡한 공식들은 제가 다 생략을 할게요.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위치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력 곱하기 9.8, 9.8은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곱하기 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모든 건축물들은 누군가가 돈이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운동 에너지인 노동력을 만들고 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뀐 결정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 에너지들을 비교하면 어느 건물이 더 큰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큰 권력을 갖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집트 피라미드는 기준점이니까 1로 잡았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진시황의 만리장성은 2.3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이 조금 더 크네요. 한 2배 정도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위치 에너지는 더 크지만 에너지 값은 크지만 그렇다고 만리장성이 더 크고 진시황제가 더 큰 권력자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두 나라 모두 바퀴가 달리고 말이 이끄는 마차를 가지고 있었고 중국은 대나무로 만든 두루마리에 문서를 남기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이미 파피루스에 기록을 남기는 수준의 문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통수단과 문서의 소통수단, 이런 보존수단을 봤을 때는 그래도 둘은 비슷한 권력의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현대 건축물도 한번 비교를 해봤대요. 9.11 테러로 무너진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빌딩은 피라미드보다 7.4배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은 3배의 위치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는 2.6배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동에 지어지고 있는 현대사옥은 무려 8.9배의 위치 에너지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삼성동의 현대사옥이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과연 이게 맞을까?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권력의 위치를 비교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대요. 그래서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주가를 가지고 한번 더 비교를 해본 겁니다. 계산 당일에 두 그룹의 주가 총액을 비교해봤다라고 하고 있고, 두 그룹은 롯데와 현대입니다. 롯데그룹은 약 29조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은 약 100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3.4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위치 에너지 값도 3.4배의 차이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아주 공교롭게도 맞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아주 틀린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높은 곳에 부피가 큰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권력과 위치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이 법칙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매만질 때 스프레이나 왁스를 써가지고 머리 가운데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세우는, 조선시대 남자들은 상투를 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위로 올려주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반의 갓은 높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인 중인의 갓은 조금 더 낮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보셨나요? 드래곤볼 보시면은 손오공이 나중에 이렇게 전투력이 강해져가지고 초사이언으로 변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은 머리가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위로 이렇게 딱 쓰죠. 삐쭉삐쭉하게 위로 완전히 이렇게 서버리는데,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신라시대나 다른 국가의 왕관 같은 거를 보면은 왕관은 위로 이렇게 서 있지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경우에도 머리를 뚫뚫 말아가지고 위로 올리는 가채라는 걸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영국 신사들마저도 신사모를 써가지고 본인들의 위치 에너지를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예외의 경우가 하나 있더라고요. 과연 뭘까요? 청나라 시대의 변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수리까지 전부 다 밀어버리고 옆머리만 이렇게 남긴 스타일인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유현준 교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청나라 시대의 왕이 나이와 노화의 그 흐름을 막지 못해가지고 그냥 대머리가 된 거죠. 머리가 다 벗겨지다 보니까 본인의 위치 에너지가 낮아졌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향 평준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명을 내리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가설 중에 하나인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현대인이 SNS를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건축물 가지고 본인의 권력과 위치 에너지를 높였다면 요새는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얼마나 방송이나 매체, 미디어에 많이 나오고 많이 노출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본인의 권력과 영향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런 미디어나 SNS에 더 열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권력자가 위에 있는 걸 보고 계속 거기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큰 권력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권력자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이나 TV를 계속 바라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스마트폰이나 TV에 오랫동안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한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좀 공감하시나요? 건축에서 미디어로 그 양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권력의 본질은 똑같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직업 희망사항 1위가 연예인이라는 것도 분명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몽골 제국과 로마 제국, 왜 권력이 이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은 1000년 이상 유지가 됐고 몽골 제국은 150년 정도 유지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건축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그 여부가 갈릴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고인돌에 대한 얘기도 조금 여러분들께 드려봤습니다. 전쟁을 예방하는 기능도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피라미드와 만리장성, 과연 어떤 게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누가 더 큰 권력자였을까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 건축물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헤어스타일에도 이것이 적용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조선시대의 양반들의 갓, 그 다음에 여성들의 가채, 그 다음에 영국 신사들의 신사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의 SNS를 많이 하는 이유, 예전에는 국민들이, 대중들이 권력자가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면서 굉장히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가졌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매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의 영향도가 얼마나 큰지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